정부가 우주산업 확대를 위해 전남 고흥과 경남 사천에 이어 대전에도 연구개발 중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클러스터 분산으로 인한 집중도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였던 주기환 호남대 초빙 교수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합류합니다. 여당 지도부에 호남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광주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서 전세와 월세 등 임대 매물이 남아돌아 전세가가 매매가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은 호우주의보 속에서도 큰 피해가 없었지만 오늘 밤부터 전남 남해안 지역에 최고 15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우주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고흥과 경남 사천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전에도 연구개발 중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지면서 클러스터 분산으로 인한 집중도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 고흥의 발사체 클러스터, 경남 사천의 위성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래우주산업 연구개발 클러스터로 대전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3개로 늘어난 겁니다. 우주청에 이어 우주 클러스터에서 배제된 대전 지역의 강력한 반발을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전이 갖고 있는 우주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업과 R&D 부분 이런 것까지 충분히 자료를 해서 경제수석이 약속처럼 한 3축으로 가는 거에 대한 이해를 더 실무지원도 시킬 수 있도록. 전남도는 발사대가 있는 고흥 클러스터의 경우 발사체 제조나 연소 시험장 등의 시설 중심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중심인 대전 클러스터와 중복되는 분야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시설 장비들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민간 발사장이라든지 연소 시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대전에서 설치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기존 고흥과 사천의 클러스터 기능 일부를 떼어내서 대전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만큼 클러스터가 일정 부분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주기술 민간 이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선정된 기업을 전남에 유치할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현재 기술 이전 유력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카이 중 한 곳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후보지를 다음 달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주기환 호남대 초빙 교수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합류합니다. 여당 지도부에 호남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지검 수사과장으로 퇴직한 주기환 호남대 초빙 교수가 정치에 뛰어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깜짝 발탁됐고 뒤이어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나섰습니다. 주기환 교수는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3년 수사관으로 만나 2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광주시장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 역대 최고인 15.9%를 득표한 뒤 활동을 멈췄던 주 교수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표성을 고려한 인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을 찾아야겠다고 노력하던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하나 되는 일에 뜻을 합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주 교수 등 8명의 비대위원 임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주 교수는 광주시장 선거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라 광주 사람으로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여당 지도부에 호남 인사가 합류하면서 호남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전남 지역의 청년층 순유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여수시의 순유출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최근 20년간 전남의 청년 인구 순이동자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이후 전남 지역의 청년층 순유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0년간 청년층 누적 순유출은 여수시가 37,8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목포시가 24,394명, 고흥군 21,152명 순이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광양시만 유일하게 순유입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지난 2011년에서 2018년까지만 유지됐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에 한때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지만 실제 양은 많지 않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전남 남해안 지역에 최고 150mm가 넘는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시 대촌동 일대의 한 논.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자 농부의 손길이 빨라집니다. 내리는 비에 혹여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까 물길을 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터져야 물이 원활하게 흘러가죠. 다 빼주고 이제 안 넘치기만 바라야죠. 2년 전 물난리를 겪었던 광주천 태평교 인근 주차장은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입구가 폐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는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내린 비의 양이 많지 않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강수량은 보성이 53.5mm로 가장 많았고 광양 47mm, 장흥 43.8mm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보성과 장흥, 여수 등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고 많은 곳은 15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으니 특히 지난주 수도권을 휩쓸었던 동서로 긴 모양의 비구름대가 남해안에 오래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올 하반기 광주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서 전세와 월세 등 임대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대 매물이 남아돌면서 전세가가 매매가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9월 입주를 앞둔 광주 북구 우산동의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 2,500세대 가운데 상당수가 전세 등 임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 중개업소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부동산 포털에 따르면 중복 물건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새 아파트가 전세로 나온 걸로 추산됩니다. 근데 전세 매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공급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니까 그만큼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게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 이미 입주가 시작된 광주 동구 계림동의 아파트 단지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가 9억 원 정도였던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전세가 3억 5천 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40% 선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서너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반기 새 아파트 공급이 몰린 데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자들이 매도할 시기를 관망하며 전세 임대를 쏟아냈다는 분석입니다. 추이를 이렇게 보면서 좀 하향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한테 알아서 좀 빨리 나가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의뢰를 합니다. 과거 70에서 80% 선까지 형성됐던 전세 가격이 새 아파트 가격 급등과 전세 물량 과잉 속에 낮아지면서 실수요 전세 매수자에겐 유리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남아도는 전세 물량은 새 아파트 입주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내년과 내후년이 지나야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천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2,660명, 전남에서 3,442명이 감염되면서 모두 6,10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사흘 동안 광주 전남에서는 2만 1,1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9년부터 TF를 꾸려 여성가족부의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지 공모에 참여해왔으나 전북 익산시에 밀려 최종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청소년 디딤센터는 정서와 행동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대상 시설로 지난 2012년 경기 용인, 지난해에는 대구에 들어섰지만 호남권 청소년들은 이용이 어려워 추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은 전라남도가 연내 관련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전남도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김용록 지사가 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찾아 협력을 구했고 박창환 정무 부지사와 실무자들이 연일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는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전남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여러 부처에 걸친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제때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인허가 원스톱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국 5, 6년이나 걸리는 인허가 절차는 2년 10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게 사실 원스톱법이잖아요. 네. 그 원스톱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사업에 오는 2030년까지 48조 원을 투입해 450개 기업을 유치하고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KBC 광주방송과 광주남구청이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과 광주남구청은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고 홍보 디자인과 밀키트 제작, 제품 사진 촬영과 상세 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관내 상가 10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생방송 판매 활동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호남 단일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송갑석 의원이 전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전라남도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호남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는 탄식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며 호남 정신을 당 지도부에 새기고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해선 규정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 시기에 개정에 나서는 건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위한 개정이라는 시각이 있다며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와 언쟁을 벌인 뒤 막말 수준의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관규 시장은 SNS에 경전선 외곽으로 우회하는 논의에 이르러 배석한 정무부지사와 언쟁이 있었다며 무례한 부지사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다고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또 순천의 희생 위에 경전선 사업을 밀고 나가려는 부지사는 우주 화성의 부지사냐, 경남 부지사냐고 물었다며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앞서 노 시장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민선 8기 시정 방향을 가늠할 주요 행사에 잇따라 불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기명 시장은 지난 11일 보성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에 전남 5개 시군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불참하고 부시장을 보내 인근 시군과의 협력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적조 피해를 살피기 위해 여수를 찾았지만 정 시장은 개인 휴가로 불참했고 8일에는 2026 세계 섬박람회 개최지 시장임에도 군산 섬협의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이 호남 경선을 앞두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오랜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 사업화와 관련해 올바른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장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덤프트럭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영암군 금정면의 한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덤프트럭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중앙선을 덮쳐 마주오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4살 덤프트럭 운전자가 중상, 51살 SUV 운전자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